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4명 늘어나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상 처음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소식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브리핑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2, 3일 이내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다,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통계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된 공식 집계를 보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총 169명 발생해서 현재까지는 602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망자 역시 4명이 추가돼서 총 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아직 6번 환자는 공식 집계에는 잡히진 않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9시 코로나19 환자로 확인한 상태라 추후 집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의 발표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오후 4시 집계 이후에 지자체가 자체 공개한 확진자도 10명 안팎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까지 확진자 중에서 16개월 영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확진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 아이는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앞서 대구에서는 4살 유아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소아 감염 학회와 함께 소아 감염에 대한 치료 지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0시에도 확진자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되는 상황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환자도 있는데 좀 안 좋은 환자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6번째 사망자가 나와서 좀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6명 가운데 대다수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은 폐렴 환자였고 3번은 고혈압이 있었고요. 5번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6명의 사망자 가운데 4명은 대남 청도병원의 입원 환자들이었습니다. 또 1명은 경북 경주에서 지난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41살 남성이고요. 나머지 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첫 사망자였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경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한 것인데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이렇게 격상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일단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한 확진자와 또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확진자 추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제한된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일단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전파에서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 전략은 코로나19의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서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종플루 때도 개학 연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학 연기가 시행됐단 말이죠.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선제적으로 교육부가 나선 건데요.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올해 개학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을 미루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와 또 이동 제한을 권고했고요. 대구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들 역시 대구 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도 항공기나 여객선을 간편할 수 있게 되고요.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바뀌게 됐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고 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건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현재 확진자 602명 중 약 50% 넘는 수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책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또 이후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서 네.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증가세는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체 확진자 602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확진자는 329명에 달합니다.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어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이 되자 신천지 측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천지 대구교회 외에도 수련회를 다녀온 부산 온천교회 관계자가 8명, 이스라엘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안동교구 신자가 18명,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북의 안동교구 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모두 28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있는데 일단 좀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좀 막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한 건데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텔 아부바비에 도착한 한국인 130명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전에 예고가 없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사이에서 무더기 감염이 확인된 이후의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지 순례 등의 목적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 여행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하루에만 200명이 다른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입국 직전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섬 나라인 사모아의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경우엔 코로나19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2주 이상 자가 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까지 제출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대다수는 아무래도 방역 체계가 미흡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늘 이 확진자 수, 후베이성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 통계를 보면 특히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라는 게 좀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집계를 한 이후에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만큼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4일째 1,000명 아래 수치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1,000명 아래 수치로 유지가 됐고요. 참고로 어제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6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2,442명이었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앞서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20일에는 258명이었지만 22일 18명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630명, 사망자는 96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후베이성에서는 완치된 환자가 퇴원을 해도 2주 동안 추가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속속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일례로 쓰촨성 청두에서는 코로나19 퇴원 환자가 자가격리 10일째인 지난 19일에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 청두시는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한시는 코로나19 환자가 퇴원하면 지정 격리시설로 보내서 2주간 더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중국 당국이 퇴원 환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는데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또 잠복기가 27일에 달하는 사례도 보고가 됐고요. 일본에서도 크루즈선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하선한 60대 여성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주간 격리 기간에 대해서 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본 크루즈선에서 현재까지 970명이 하선을 한 상태인데 이 남아있는 크루즈선 환자들 중에 또 5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그러니까 승무원 55명 그리고 승객 2명을 포함해서 총 57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당국은 승선자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21일까지 하선을 시켰는데요. 네. 다만 승무원 1000명 외에 감염자와 같은 선실을 사용한 300명은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에선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감염자 838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크루즈선에서만 691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란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란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